안녕하세요. 신박사 인사드리겠습니다. 2020년 7월 27일 월요일 장마감 복귀 방송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 뜨거웠죠? 예. 지난주 금요일 날 미국 시장이 좀 빠졌기 때문에, 우리나라 시장도 오늘 좀 타격받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우려감이 또 한켠에 또 있었는데, 그런 기사들도 꽤나 있었고, 예. 특히나 이제 여기 오늘 제목에도 있지만 미중 갈등이 굉장히 좀 격화되고 있죠? 서로 이제 영사관 폐쇄를 하고, 또 이제 시진핑 주석에게 총석이라는 표현을 하면서 격화시키는, 미국과 중국의 이런 갈등이 굉장히 격화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이 조금 하락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는데, 오늘 굉장히 좀 강했습니다. 상승 종목수도 압도적으로 많았고, 특히나 이제 외국인 수급이 들어오면서 강한 어떤 상승 흐름을 좀 이어줬어요. 그런 부분들. 그리고 역시나 이제 주도했던 업종은 바이오, 코로나 관련된 바이오 업종이었고요. 그런 종목들이 시장을 주도하는 흐름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에 짚어봤던 엔지캠 생명과학이 상한가 마감했고, 또 이제 제넥신 같은 경우는 오늘 9% 넘게 상승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들 좀 드리고요. 제목에도 이제 드렸지만 미중 갈등에도 왜 시장은 상승하는가, 이거에 대한 얘기, 주식시장의 어떤 원리에 대한 얘기들을 좀 드리려고 하고요. 또 이제 역대급 슈퍼사이클, 여기 안에서 대장주를 잡아야 되는 거를 왜 그래야 되는지, 과거 어떤 사례들을 좀 말씀드리면서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식시장에서 이런 얘기를 좀 드리고 싶어요. 단시간에 큰 돈을 버는 주식의 어떤 원리는 무엇인가, 이거를 한번 좀 짚어드리려고요. 우리가 이제 주식 투자하면서 빠른 시간 안에, 짧은 시간 안에 큰 돈을 벌려고 하잖아요. 그러려면 분명한 전략을 갖고 해야 돼요. 그리고 그런 때가 있어요. 지금 보세요. 엄청난 강세장이죠. 그리고 주도 업종 퍼포먼스를 내는 업종이 나와 있죠. 그러면 그 안에서 집중해야지 짧은 시간에 큰 돈을 버는 거란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다른 데 눈을 돌려서 안 된다고, 지금 시장을 압도하는 그 업종 부분, 거기에만 집중적인 투자를 하는 게 큰 돈을 버는 주식의 원리이기도 해요. 그 얘기를 제가 과거의 사례와 함께 말씀을 드려볼게요. 우선 시장 전체적으로 한번 짚어드리겠습니다. 오늘 양시장 모두 0.8% 내외 정도 양시장 모두 상승했고요. 코스피도 0.79%, 코스닥도 0.8% 상승했어요. 먼저 차트 한번 볼게요. 코스피 차트 주봉입니다. 코로나 이전 상태에 올라와서 여기서 지금 왔다 갔다 하는 흐름, 세게는 아직 올라가지 않지만 그래도 여기 지지를 받으면서 상승 추세는 계속 유지를 하고 있어요. 저는 여기서 이제 말씀드렸죠. 툭, 약간 이렇게 길 수는 있지만 결국은 툭 갈 거다. 시장은 지금 강세장이기 때문에 그런 흐름으로 가게 될 거다는 얘기를 계속 드렸고요. 또 코스닥 마찬가지로 더 세죠. 역시나 이제 바이오 업종 주도 업종이기 때문에 가파른 상승세 800포인트까지 올라왔고요. 저는 요 900포인트 무난하게 여기서 5일선 지켜주면서 좀 올라갈 것 같아요. 그래서 지수를 예상을 하는 것보다는 어떤 흐름 자체가 지금은 강세 패턴으로서 정고점 부근을 갈 때까지는 조금 매물 압박을 받을 수도 있는, 종목이든 지수든 그런 흐름이지만 결국은 이걸 뚫어낼 걸로 저는 보고 있어요. 그런 강력한 강세장이라는 전체적인 큰 그림 하에서 이 시장 안에서 무엇이 제일 셀 것인가를 찾는 게 결국 우리가 투자 전략의 핵심이 되겠죠. 수급도 보면요,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외국인들이 이제 우리나라 시장에서 매도의 정도를 낮추고 매수세 조금씩 이제 매수세 쪽으로 기운다는 얘기를 들었죠. 그 이유가 이제 신흥국에 대한 자금 집행이 본격적으로 벌어지고 있다. 특히나 이제 미국 시장에서 보면 나스닥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좀 부담스러운 가격대까지 올라왔어요. 주요 종목들이.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신흥국, 특히나 이제 중국이라든지 한국처럼 빠르게 이제 경기가 회복되는 국가, 코로나가 이제 빨리 휘두르고 지나간 뒤에 재확산이 안 되면서
경기 회복이 빨리 일어나고 있는 국가 중심으로 위험자산 선호 현상에 의거한 글로벌 투자들의 자금들이 들어오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런 흐름들이 수구에서도 만들어지고 있고 외국인의 수급이 최근에 좀 우호적인 방향으로 바뀌는 것을 볼 수 있죠. 오늘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주요 종목들 한번 체크해 볼게요. 최근에는요, 사실 지수에 대한 어떤 그 경제 전체적인 부분에 대한 체크는 그렇게 깊이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지수보다는 지금은 어떤 업종과 어떤 종목에 어떤 타이밍에 우리가 들어가서 꽉 눌러 앉아 있을 것인가. 단기적인 거래를 한다면 오늘 아침에 제가 엔지캠 생명과학이 지난주 말미부터 해가지고 이제 움직일 그런 타이밍이 좀 다가오는 것 같은데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거든요. 하루 이틀 정도 제가 조금 더 분석 자료를 올려드렸으면 조금 더 준비하실 수 있을 텐데 오늘 올리자마자 이제 상을 가버려서 좀 아쉽긴 하지만 지금은 종목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를 드려요. 종목에만 집중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 좀 말씀드리는데 우선적으로 매드팩트 한번 좀 설명드릴게요. 매드팩트 제가 분석해드린 적이 있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항암제 관련 기업이죠. 지금 키트루랑도 같이 병용 임상, 글로벌 블록버스터랑 같이 병용해서 임상을 진행하면서 제가 볼 때는 알테오젠 다음으로 국내 이제 제약바이오 기업 중에서는 라이센스 아웃 기대감이 가장 임팩트 있게 볼 수 있는 그런 차기 종목이라고 좀 보여져요. 그래서 보시면 여기서 왔다 갔다 하다가 여기를 돌파했죠. 이거 지금 이제 주요 기관들도 뭔가 터지는 걸 알고 있을 수도 있고 기대를 하는 걸 있을 수도 있고 지금부터는 알테오젠하고 비스무리하게 지금 올라가는 패턴이에요. 과거에 이제 알테오젠이 박스권 돌파하는 흐름 10만원 돌파하면서 30만원까지 날아갈 때 그런 흐름? 아니 지금 매드팩트에 대한 제가 이제 뭐 이거 뭐 10만원 20만원 갈 것이다 이런 저는 모릅니다 정말. 근데 저도 이제 일부 들고 있긴 하지만 상당히 지금 수급도 좋고 기대하는 부분도 라이센스 아웃이라는 굉장히 큰 키트루다랑 이제 비소세포 폐암이라는 굉장히 시장 규모가 큰 쪽의 일자 치료제로서 그런 부분도 임상을 하기 때문에 이 매드팩토 같은 기업이 굉장히 좀 기대를 향후에 모아갈 수 있는 기업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종목이 이 구간에서 돌파하면서 알테오전 같은 궤적을 그리면서 이렇게 치고 올라간다는 거는 그리고 이제 기관들이 여기서 5만원 후반에서 지금 8만원 이렇게 올라왔는데도 불구하고 매수세를 당기고 외국계에서도 수급이 들어온다는 부분은 지금 여기 고점의 패턴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전혀 없이 그냥 상승의 진행 형태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장난 아니라는 거죠.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종목 장세, 그러니까 성장주 그리고 주도 업종 안에서의 종목 장세가 계속 펼쳐지는 거예요. 안 되는 쪽은 아예 안 돼. 되는 쪽만 계속 주구장창 올라가는 거예요. 무섭죠? 그래서 이런 장세가 지금 계속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신풍제약이 이제 지난 금요일 날 고점 찍고 꺾였잖아요. 오늘 같은 경우도 이제 시초가는 그렇게 낮지 않았는데 계속적으로 밀렸어요. 그래서 하한가로 마감했죠. 결국 이제 신풍제약이 빠지면 전체적인 바이오 업종, 코로나 관련된 종목군들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하는 그런 한켠에 또 우려가 뭐 댓글 중에도 있었던 것 같은데 사실 반대죠. 이 수급이 딴 데로 또 돌아가는 거예요. 오늘 같은 경우는 엔즈캠 생명과학 상쳤죠. 이게 코로나 치료제 지금 국내에 임상 이상하고 있고 또 이제 미국에서 임상 이상을 신청했어요. 신청해서 이제 기다리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수급이 이제 코로나 관련된 치료제 백신 진단 키트 안에서 계속 돌고 있어요. 돌고 있어요. 오늘 또 SK 케밀 같은 경우는 또 이제 뭐 빌 게이츠 그 이제 쪽에서 좋은 어떤 호재 내용들을 또 얘기해주면서 강한 어떤 흐름으로 출발했고 마감했죠. 그러니까 이런 종목군으로 계속 순환매가 돌고 있어요. 자금이 계속적으로 이렇게. 그러니까 굉장히 지금 강하다는 거예요. 제가 저번에도 이제 얘기 드렸지만
요때 일은 굉장히 강력한 어떤 분위기가 연출되구나 하는 거를 알 수 있었던 게 2015년과 2017년의 바이오 장세하고는 차원이 다르구나. 그때 당시라고 보면 시즌을 요 정도 올리고 요 정도에서 이렇게 횡보시키다가 꺾였단 말이야. 그냥 예를 들면 그 2015년도와 2017년도의 바이오 장세는 근데 여기에서 다시 시작을 한단 말이에요. 드라이브를 걸죠. 지금 매드팩트도 여기서 다시 거는 형태로 가고 있잖아요. 그렇죠. 알테오젠도 그랬었고 그렇죠. 제넥신도 이제 어떻게 보면 스타트 라인이거든요. 보면 제넥신 같은 경우 오늘 제넥신은 이제 이따가 또 얘기 드리겠지만 이런 것들 보면 아직 진짜 본 게임은 벌어지지 않은 거예요. 본 게임은. 예. 본 게임은 아직 벌어지지 않은 거예요. 진짜 본 게임이 벌어지지 않은 거는 이 코로나 관련된 치료제, 백신, 대장주군이라 볼 수 있는 우리가 지금 시세가 막 신풍이 날라갔고 뭐가 날라갔고 해서 그것 대비 지금 안 올라갔는데 저게 무슨 주도주고 대장주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죠. 그거는 이제 시세만 바라보는 사람들 뿐이에요. 지금 당장, 지금 현재, 어제, 오늘 시세만 보는 사람들 입장에서 그런 얘기를 하고 있을 거고요. 진짜 선수들과 진짜 큰 손들은 진짜 본 게임의 진짜 종목들을 대기하고 있는 거죠. 준비하고 있는 거죠. 제가 이제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신풍지약 같은 게 이제 오프닝에 어떤 피날레를 만들어준 어떤 그런 종목이다. 이 바이오 폭등 장세, 역대급의 이 폭등 장세, 불쏘시개 역할을 해준 그런 어떤 종목분들이다. 예,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결국 지금 본 게임 들어간 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이 상황에서 그런 종목군이 안 가는 거에 대해서 뭐 셀트론 그룹주 같은 경우도 굉장히 지친 어떤 내색들을 많이 하는 투자자도 많을 것 같은데요. 현재 이제 요 보고 있는 분들은 뭐 탄탄한 심리를 가지고 계시겠지만 그거는 시세를 바라보기 때문이에요. 예, 당장의 시세만 바라보기 때문이지 진짜 왜 그게 대장주고 왜 주도주인지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있으면 그리고 과거의 경험을 갖고 있다면 전혀 흔들리거나 전혀 불안한 게 없죠. 조급한 게 없죠. 저는 전혀 그런 조급함은 없습니다. 예, 그 이유를 제가 설명드릴게요. 지금 보시는 차트는 리더스 코스메틱이라는 마스크팩 관련주입니다. 이게 이제 2014년도 바이오 그때 이제 막 중국 면세점 바이오 뭐 화장품주들 막 폭등할 때 있었죠. 그러니까 이제 그때 당시에는 결국은 바이오 주식도 그랬고 화장품이 일단은 시장을 압도하는 그런 어떤 업종군이었죠. 주도 업종. 예. 그러면 이제 이 화장품 업종군에서도 중소형주들도 있을 거고 한국 화장품, 코리아나 뭐 이런 종목도 있죠. YG 플러스 뭐 그런 것도 있을 거고 수백억 시총인데 막 뭐 2, 3천억으로 올라가고 하는 종목군들 그리고 이제 그 아모레퍼시픽 같은 것도 있었을 거고 예, 아모레퍼시픽 이제 큰 대형 대장주 그리고 이제 중형주단에 리더스 코스메틱 같은 기업도 있었어요. 예. 근데 이제 막 그런 막 중소형주들 막 급등하고 막 그러는 과정에 이 리더스 코스메틱이 한 5천원권에서 한 2만원 정도까지 올라갔어요. 그리고 나서 옆으로 이게 이제 봉 하나당 일주일이니까 이게 몇 주입니까 지금? 예. 한 3, 4개월을 옆으로 이제 기죠. 이때도 뭐 많은 화장품 관련된 종목들이 이제 굉장히 급등하고 그랬었단 말이에요. 예. 그러면 이제 이걸 들고 있었던 사람들 입장에서는 어떤 기분이 들었을까요? 지치겠죠. 야, 이거 안 가나 보다, 이거. 여기 위에서 물량 틀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예. 근데 이 종목이 마스크팩 관련해서 실적이 굉장히 급상승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거 예전에 이제 큰 손들이 굉장히 많이 달라붙은 얘기들도 들었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구간에서 계속적으로 큰 손들은 매집을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일반 투자자 입장에서는 지치는 거죠. 못 가니까. 예. 그러다가 이제 어떻게 됐죠? 예. 가기 시작했죠. 예. 가기 시작하니까 이제 뭐 미친 듯이 가는 거죠. 그러니까 명분 자체가 뚜렷한 이게 대장주야. 대장주다. 할 수 있는 실적과
중국에서의 어떤 판매 퍼포먼스를 내고 있었기 때문에 예, 기다릴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진짜 시세를 내기 시작하는 거죠. 본 시세를. 그렇죠? 본 시세는 또 어디까지 날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이런 고점의 패턴, 예, 어떤 주도주 대장주군이든 큰 손들이 진입한 종목군들, 수조 원에서 수십조 원의 이런 기업들은 고점권에서 예, 이런 어떤 패턴들이 나와요.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을 나중에 제가 말씀드린다고 했고, 아직은 제가 이제 주력으로 말씀드리는 그런 종목군들, 지금 코로나 이제 대폭등 바이오 장세 자체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그리고 아직 본 시세가, 이게 본 시세를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예, 그렇죠? 이게 한 5, 6개월 정도 난 거죠? 5, 6개월 정도? 그리고 이제 쉬어간 구간도 보시면 몇 걸입니까? 9, 10, 11, 12, 한 4개월 정도 쉬었죠. 옆으로. 그러니까 이게 2달 쉴지, 1달 쉴지, 3달 쉴지, 4달 쉴지 몰라요. 누가 합니까, 그걸? 주포만 알 수 있고, 이 시장 전체의 어떤 분위기 클라이막스 구간대 접어드는 그런 거를 누구도 알 수 없어요. 예.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예. 제넥신이 오늘 갑자기 9% 튈지 누가 알았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주도 업종의 슈퍼 대장주분들을 예, 명분이 뚜렷한 거. 그냥 막 저는 신풍이 이렇게 올랐지만 저걸 못 잡아서 안타깝거나 아깝거나 후회하거나 그런 거 전혀 없어요. 왜냐하면 저거는 제 기준에 들어가는 대장주가 아니기 때문에 전혀 1초라도 보유하지 않아요. 사지 않아요. 명분이 없기 때문에. 근데 뭐 오늘 아침에 제가 분석한 뭐 엔지캠 생명과학 같은 경우는 제가 단계적인 모멘텀이 클 수 있다는 얘기를 드렸잖아요, 아침에. 그거는 제가 약간 보유할 수 있어요. 장기는 아니지만. 하지만 셀트리온 그룹이나 뭐 제넥시는 제가 이 코로나 이 시대 정신의 구간에서 명분상 대장주다. 그리고 차트가 그려지는 포인트, 그리고 백신과 치료제 개발하는 지금 현황들을 보면 명확한 대장주다. 주도주다. 그래서 저게 시세가 한 달을 안 가도 2달을 안 가도 3달을 안 가도 난 가져간다. 왜냐? 내 기준에서 저게 주도주고 대장주니까. 그건 시장에서 언젠간 반영된다. 리더스 코스메틱이 3배, 4배 올랐다가 4개월을 옆으로 기었는데 그 중간 과정에서 신풍제약 같은 신일제약 같은 SK케미칼 같은 급등한 종목이 없었겠어요? 화장품 업종에서? 있었어요. 하지만 이게 주도주라는 명확한 자기 기준에 의거해서 강력하게 스트롱 바이, 홀딩했으면 이걸 먹는 거죠. 이걸 먹는 거죠. 그렇잖아요. 이거 한 4, 5배 간 거잖아요, 여기서. 그렇죠. 그러니까 이 본 시세를 먹는 게 진짜란 말이에요. 단기간에, 여러분 주식을 단기간에 큰 돈 벌고 싶죠? 단기간에 큰 돈 벌려면 아무 때나 주식을 하는 게 아닙니다. 예. 단기간에 큰 돈을 벌려면 강세장이 형성됐을 때 강세장을 주도하는 주도 업종에서 대장주를 잡아서 본 시세가 나올 때까지 홀딩하는 게 단기간에 큰 돈을 벌고 슈퍼리치가 되는 비결이에요. 이해되시나요? 큰 부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확고한 이런 기준에 의거해서 남들의 어떤 시각이나 시세가 안 움직이고 시세 변동에 전혀 흔들리지 않는 정말 무거운 그 바위 같은 철학을 기준을 갖고서 실행을 해야 돼요. 저는 누가 흔들어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어요. 지금 제넥신을 제가 누가 흔들어도 누가 뭐 안 가서 힘들다 하도 전 전혀 흔들림 없습니다. 셀트리온 그룹주 전혀 흔들림 없어요. 저는 누가 뭐라 해도 욕해도 저는 전혀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몇 번의 그런 강세장과 하락장을 경험하면서 이 주도주론에 대한 개념을 정립했고 저 종목군이 확실한 주도주군이고 이미 밑에서 잡았어요.
이미 제 영상을 보신 분들은 밑에서 잡았을 겁니다. 전혀 흔들 필요 없어요. 예. 나중에 보시고 나중에 사신 분들도 뭐 별 가격적인 변동 때문에 약간 왔다 갔다 원금에서 왔다 갔다 하면 흔들릴 수도 있는데 제가 유튜브를 하면서 유튜브 영상에서 시세 분석만 하는 건 아니잖아요. 주도주가 어떤 거고 어떻게 형성되고 시장이 바이오 폭등 장세가 왜 이렇고 이런 장세의 원리에 대한 얘기, 종목 차트 분석도 제가 여러 번 많이 해드렸고 그런 것들을 제 영상을 계속 봐오신 분들이라면 모르겠습니다. 공감하셨다면 흔들리지 않으시겠죠? 그래서 오늘 제넥신이 움직인 거는 사실 뭐 저는 어떻게 얘기하면 좋을까요? 예. 저는 뭐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당연하다고 생각하면서 보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예. 그래서 지금 보시면 제넥신이 여기 전고점 부근 그리고 전고점 부근까지 올라와서 계속 흔들죠. 왜 흔들까요? 왜 흔들까요? 왜 흔들까요? 일봉을 볼까요? 장중에 엄청 변동성 크죠? 흔들죠? 단타를 떨어내는 거예요. 단타를. 이 종목 보세요. 전고점 돌파하죠. 단타 달라붙습니다. 이런 거. 고점 돌파. 그렇죠. 일반적인 단타에 기술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 거죠. 이거 계속 흔드는 거예요. 계속 흔드는 거예요. 오늘 뭐 신한 창구에서 그 물량 나왔다 해가지고 뭐 그런 이제 시각으로 바라볼 수도 있는데요. 그건 중요한 포인트가 아니에요. 사실은. 오늘 여기 뭐 기타 법인에서 11만 주 나온 물량 요건 중요한 포인트 아니에요. 예. 이 주포가 지금 궤적을 그리고 이게 지금 코로나 이제 이 구간에서 코로나 이제 백신 치료제 큰 바이오 장세 속에서 저런 물량 정도는 문제되지 않아요. 저 물량 말씀드리면 요거 이제 신한 3호 요쪽 물량이거든요. 지난 6월 19일 날 이제 공시했었는데 한 47만 주 남았었어요. 그 중에 이제 뭐 최근에 한 20만 주 정도 팔았다 치면 27만 주, 25만 주, 7만 주 정도 남았거든요. 그거는 시세에 영향 미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주포가 있다면 그거 덥석덥석 다 물어가는 거죠. 예. 지금은 이거 단타들 다 떨궈내는 어떤 자리예요. 예. 떨궈내야지 강심장만 싣고 가면서 원활하게 올릴 수 있는 거거든요. 단타들 끌고 가면 계속적으로 5% 10% 오를 때마다 판단 말이에요. 그럼 그 단타들은 차익 실현하고 또 접근해가지고 또 5% 10% 먹고 나가고 하는 식으로 하면서 굉장히 그 자금 계획을 망가뜨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 다 털어내는 과정들을 하는 거예요. 예. 오늘 같은 경우 보세요. 엔지캠 생명과학 보세요. 단기적으로 접근했던 사람들은 웬만큼 다 털렸을 거란 말이에요. 완전히 자전 돌리잖아요, 오늘. 리포트 나오니까 시초가 뛰어가지고 10%로 시작해버리죠. 눌러버리죠. 그리고 날려버리죠. 여기서 또 흔들고 날리죠. 상도 몇 번 풀고. 주포 있는 거란 말이에요, 여기도. 녹십자랑 같은 패턴이잖아요. 매집 딱 나오잖아요. 두 번에 딱 매집. 정배율 딱 돌아서고. 코로나 이제 치료제 뭐 그 미국에서 임상 2상 지금 승인 앞두고 있는데 그게 되든 안 되든 모르겠지만 그 기대감만은 굉장히 센 거잖아요. 국내에서 최초 미국 FDA 이상 신청이고 승인된다면 그 임팩트도 굉장히 클 거고 그런 부분들이 결국은 지금부터 이제 띄우기 시작하는 거죠. 매집 다 됐으니까. 그래서 지난주 말미에 이제 보면서 분석해드려야지 하다가 이제 오늘 월요일 날 이제 했는데 조금 늦었던 것 같아요. 제가 분석을 좀 며칠 먼저 했어야 되는데 하여튼 이런 것들이 지금 이런 시세가 터진다는 것 자체는 장난 아니라는 거예요. 예. 조금 가벼운 표현인가요? 예. 장난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한테 제가 계속 얘기 드리지만 100년 만에 오는 바이오 역대급 장세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예. 100년 과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이번 바이오 장세에서 굉장한 슈퍼리치 탄생할 거고요. 제 구독자분 중에서도 아마 탄생하게 되실 거죠, 당연히. 예. 주도주군들 들고 계신 분들, 그 주도주군들을 이 강세장에
말미까지 홀딩해서 가는 분들은 상당한 부를 늘리시게 될 거예요. 그건 확실해요. 예. 그래서 제가 그 역할을 좀 해드리고 싶은, 예, 그런 바람을 크게 갖고 있고요. 이게 누군가와 돈을 같이 번다는 개념 자체가 굉장히 행복한 느낌이고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분석해드려서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어떤 댓글들을 보면 저도 얼마나 보람이 있는지 모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저랑 같이 이렇게 주식을 하시는 분들, 저의 구독자분들 중에서 나중에 강 사장의 말미에서 제가 어떤 고점의 신호들을 드리게 됐을 때 차익 실현을 하고 또 이제 그런 부분들을 저한테 또 보여주시면 굉장히 고마울 것 같아요. 예, 보람되고 그 구간까지 제가 정말 현명한 결정하고 행동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보려고 합니다. 사실 이제 주식 투자를 이제 고독하고 이제 혼자 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해왔는데요. 사실은 우리가 이제 뭐 몇백억 단위 어떤 소형주를 거래하면 사실 이제 공개적으로 이렇게 같이 공유하면서 나가기는 어렵다고 봐요. 그렇잖아요. 그 중소형주 뭐 이게 추천 같이 분석하고 했는데 시세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는 거고. 근데 이제 제가 지금 다루는 종목군들은 그렇지 않거든요. 그냥 같이 벌 수 있는 종목들이잖아요. 셀트리온 그룹주 제가 뭐 추천 여기서 막 여러분들한테 사 이렇게 좋은 내용을 분석해드리고 한다고 그 종목의 시세에 뭐 제가 영향을 미칩니까? 수십조 기업에 대해서 수조 수십조 기업에 대해서 제가 뭐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같이 이렇게 해나갈 수 있다는 것도 굉장히 좋은 어떤 이 채널 유튜브라는 채널인 것 같고요. 그리고 이 강세장에서 확실하게 많은 개인 투자자가 예, 그동안 과거에는 이제 정말 외국인이 거의 뭐 휩쓸어 갔다고 표현할 정도로 개인 투자자들이 거의 고점에 들어와서 이제 총알바지하는 시기였는데요. 이번에는 유튜브 운영 취지에서도 제가 밝혔지만 많은 개인 투자자가 바닥에서 들어왔습니다. 자금을 집행했어요. 그러면 그거를 제대로 종목들을 홀딩하고 제대로 나중에 팔고 해야 되겠죠. 아니면 정말 장기로 갈 수 있는 종목은 셀트론 같은 종목은 장기로 가야 되고 그러려면 예, 모르겠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그런 어떤 경험들을 나누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제 하고 있는 거고요. 재밌는 것 같아요. 예, 요 유튜브 운영하면서 영상 만들고 하는 게 사실 뭐 힘들진 않거든요. 예, 재밌어서 하는 거고 즐거워서 하는 거니까. 예. 그래서 오늘같이 이제 제넥신이 전고점을 돌파하면서 가는 흐름은 이제 시세를 분출하기 시작하는 거고요. 여기서 흔들어 제낀다 하더라도 그거는 물량을 털어내는 거지 시세를 꺾어버리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두려움을 가지실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은 끝까지 흔들어도 홀딩하는 자가 이기는 게임이에요. 전고점 돌파하면 이제 시작인 게임이에요. 아셨죠?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리더스 코스메틱 사례 그리고 뭐 아모레퍼시픽도 마찬가지로 이제 주봉으로 쫙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쭉 올라간단 말이에요. 이런 구간이 힘든 구간이죠. 셀트론 같은 기업들이 지금 이런 구간에 있다 보면 돼요. 예, 본 시세 나는 거 예, 난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래서 당시 화장품 사이클일 때 주도주죠. 대형주 주도주, 중형주 단의 리더스 코스메틱. 그리고 이제 그 아이폰이 이제 OLED 스택하고 스마트폰이 OLED로 바뀌기 시작하면서 이 OLED 슈퍼 사이클이 왔었어요. 이때 당시 이제 요 관련주들을 많이 거래했거든요. 저 같은 경우 BH, 뭐 SKC, 코롱피아 이런 것들을 이제 거래해서 꽤 좋은 수익을 냈었는데요. 이때 당시에도 이제 BH가 2,000원에서 2만원까지 날라갔어요. 주도주였죠. 예. 이게 단 한 6, 7개월 정도 걸렸나? 예. 한 1년 정도 걸렸군요. 텐베고 나오는데. 그러니까 이런 종목군들이 결국 이제 대장주인데 명분이 뚜렷했죠. 예, 실적이었어요. 지금 바이오 종목들은 뭐 진단키트는 실적일 거고 치료제 백신은 일단은 모멘텀이죠. 임상 진행의 모멘텀. 거기 가장 강력한 애들을 주도주 편입해서 홀딩하면 돼요. BH를 이때 당시에 주도주 홀딩하면 되는 게임이었고 SKC 코롱피아 지금 사명은 바뀌었죠? 이 종목 역시 보시면 예,
10,000원도 안 하는 종목이었는데 50,000원까지 갔어요. 주도주였죠. 예. 시총도 뭐 적지 않아가지고 뭐 사고 싶은 만큼 예, 살 수 있는 그런 종목이었죠. 그러니까 이런 종목군들은 같이 버는 거예요. 이게 뭐 몇백억짜리 중소형주도 아니고. 예. 그러니까 이런 종목군들, 이런 슈퍼사이클이 펼쳐질 때 주도주가 뭔지, 어떤 주도주 명분을 가진 게 뭔지를 빠르게 캐치를 하고 흔들리지 않아야 돼요. 홀딩해서 가야 돼요. 얼마나 이런 종목군도 흔들리는 구간이 많았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예전에 2015년도 한미약품 같은 경우도 예, 마찬가지로 이렇게 쳤죠. 예. 그때 주동주였죠? 글로벌 기술 수출을 하면서. 과거 사례를 이렇게 봐야 된다는 거예요. 예. 이런 경험을 안 하셨던 분들은 지금 오늘 보여드리는 이런 영상들이 간접적인 어떤 체험이자 기준을 그래도 간접적으로라도 예,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부분이에요. 이 얼마나 또 여기서 횡보하다가 올렸습니까? 예. 여기 위에서 보면 이게 뭐 아무것도 아니지만 이때 당시에는 예, 지루하고 한 달 넘는 기간이죠. 한 달 반 넘는 기간을 지루하게 옆으로 횡보하면서 흔들어 제꼈다는 거죠. 그리고 본시세를 낸 거죠. 그죠? 그리고 이제 예, 지금 이제 이번 시장에서 주도주군들 보십시오. 예, SK 케미칼 10배율까지는 아니지만 예, 거의 한 7배 이렇게 올라왔죠. 시즌도 마찬가지로 예, 올려치고 옆으로 지루하게 돌리고 진짜 본시세 나오는 거죠. 아직 끝난 거 아니잖아요. 예. 그리고 이제 신품같이 이런 종목도 20배 날렸죠. 그대로. 그러니까 과거의 주도주보다 더 강력해요. 훨씬 강력해요. 장난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 본게임 지금 들어가면 셀트리온 그룹주랑 제넥신 같은 경우 어떤 시세가 나올지 저도 알 수가 없죠. 전 단지 이제 제가 갖고 있는 기준 하에서의 어떤 고점의 패턴들이 나오면 그건 하루 이틀 시세로 알 수 있는 건 아니고 고점의 패턴이 나오면 예, 말씀을 드리게 될 거예요. 그때는 여러분들이 판단을 내리셔야겠죠. 저는 항상 예, 시장에 대해서 잘 분석해드리고 종목에 대해서 잘 분석해드리고 예, 리포트나 뉴스에 대해서 잘 분석해드리면서 여러분들이 좋은 현명한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예, 도와드리는 그런 역할을 예, 최선을 다해서 해드리는 거죠. 그래서 이제 주식시장은요 주도주라고 불리는 종목군이 출현하면서 강세장이 만들어지고 주도 업종의 슈퍼사이클 속에서 슈퍼 대장수를 잡아야 슈퍼 리치가 된다. 슈퍼사이클 속 슈퍼 대장주 슈퍼 리치. 아셨죠? 과거에 제가 종목들 보여드렸죠? 리더스 코스메틱, 아모레퍼시픽, BH, SKC 코롱 PI, 한미사이언스, 한미약품. 예. 지금 시젠, SK케미칼, 뭐 알테오젠 같은 종목도 있고, 예. 지금 뭐 메디팩터도 막 올라가고 있고. 그러니까 굉장히 큰 돈 버는 방식이 복잡하진 않고 큰 돈 벌어주는 종목이 은밀하거나 특별하진 않아요. 근데 그 기준 그리고 그 홀딩 전략을 흔들림에도 끝까지 고점의 어떤 모습이 나타나기 전까지 가져가는 게 어려운 게임이에요. 가져가는 게. 이제 이해되시죠? 그때 당시에도 BH, SKC, 코르피아이, 한미약품 주도주의 명분이 있었고 주주대 패턴을 보이면서 올라가는 과정 속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일찍 하차를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슈퍼리치가 못 된 거예요. 그걸 설사 잡았다 하더라도. 그게 저였어요. 근데 이번에는 꽉 물고 안 놓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함께. 예. 흥미진진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저는 이렇게 이제 생각을 가지면서
여러분과 이 생각을 공유하고 있는 유튜브 채널 운영자 신박사고요. 그래서 오늘 뉴스 나온 거 한번 체크해 볼게요. 국산 코로나19 백신 2021년 하반기 개발 완료다 해서 이제 뉴스가 나왔는데요. 여기 이제 박능호 이제 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 이제 보건복지부 장관이 어제 이제 정례 브리핑에서 국내 기업 이제 제넥시는 6월 11일 DNA 백신 임상에 착수했다. SK바이오사이언스와 진원생명과학 등도 연내 임상 진입을 계획하고 있다. 그래서 제넥신이 가장 먼저 백신에 착수했고 일단은 올해 중요한 어떤 이제 결과들도 발표할 예정이기 때문에 기대를 모을 수 있는 거고요. 다른 기업들도 연내 임상을 진입한다. 내년 하반기 완료 목표다. 그러니까 이제 속도면에서 압도적으로 빠른 거죠. 그리고 이제 셀트리온 부분에서 코로나19 치료제는 이르면 올 연말 상용화를 가능성을 엿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셀트리온과 국립보건연구원은 공동 연구를 통해서 항체 치료제를 개발 중이다. 이는 임상 1상에 진입했다. 그리고 이제 녹십자 같은 경우 혈장 치료제 다음 달 임상 2상 시작할 걸로 예상된다. 그래서 뭐 제넥신 셀트리온이 이제 얘기하는 것 중에서도 핵심으로 보여지고요. 결국은 뭐 시세가 어찌됐든 연말에 가장 세게 터질 수 있는 명분은 갖추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제넥신 같은 경우는 이제 오늘 움직였는데요. 특별한 뉴스가 나온 건 없어요. 지난주에 이제 무반을 이제 그 부분이 식약처 통과됐다는 승인 받았다는 그런 이슈가 있어서 지난주에 조금 변동성이 좀 있었고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볼 때는 이제 올릴 만한 타이밍이 됐다고 보여지는 것 같아요. 주포 입장에서도. 그래서 기존에 갖고 있던 이런 어떤 뭐 코로나19 관련된 프로젝트 3가지 변함없이 진행 중이고요. 핵심은 이제 코로나19 DNA 백신이죠. 이게 이제 6월달에 임상 들어가서 국내 기업 최초 코로나 백신 임상 시험 중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코로나19 치료제로 미국 FDA 1상 승인 받아서 임상 들어갈 예정입니다. 세 번째는 이제 사이토카인 치료제로 관계 회사 아이마비 이제 임상을 진행 중에 있고요. 그래서 가장 핵심은 요겁니다. 백신. 그래서 이제 오늘 제목에도 있지만 지금 미중 간의 이제 갈등 문제가 굉장히 크지만 시장에서는요 지금 가장 핵심 모멘텀 이슈는 코로나예요. 그렇기 때문에 미중 갈등, 뭐 미중 무역 분쟁 뭐 이런 것 때문에 과거 2018년도, 2019년처럼 급락하거나 시장이 굉장히 큰 충격을 받지 않죠. 지금 코로나가 시장을 지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지금 현재 경기 사이클이라든지 경제 전반에 미치는 파급력 자체가 더 강력하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시장은 몰두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어떤 다른 코로나 이외의 어떤 뭐 악재 같은 게 나왔다 해가지고 시장이 막 큰 충격을 받거나 흐름이 바뀌어버리거나 그러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코로나 같은 경우도 지금 여기 보시면 리딩 투자증권에 나온 리포트인데요. 2차 확산 효과와 1차 확산 효과가 다르다. 그러니까 2차 확산이 되더라도 1차 확산 때 폭락했던 그런 것 같이 시장이 뭐 발작을 일으키지 않는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미국하고 일본이 굉장히 지금 급증하고 있잖아요. 일본까지 막 엄청나게 급증하고 있죠. 보면 여기 일본 신규 확진자 사망자 추이 보십시오. 갑자기 확진자가 이제 빨간색 그래프로 확 다시 늘어나잖아요. 그렇죠. 미국 같은 경우는 다시 뭐 정거점 돌파하고 그냥 위로 치는 굉장히 무서운 어떤 형태인데 주식시장 반응 안 하죠. 그렇게까지. 그러니까 지금 보면 그 신규 확진자 수하고 사망자 추이가 1차 확산 때랑 다른 모습이다. 그러니까 시장이 이거에 대해서 큰 어떤 불확실성을 가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대처하지? 시장은 그러니까 이 경제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까 상상이 안 되고 이런 어떤 불확실성이 공포심이 극대화될 때 시장은 발작을 일으키는데 이미 1차 확산 때 봤잖아요. 어떤 피해가 생기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기 때문에 불확실성이 아닌 거예요. 리스크긴 하지만 불확실성은 아니죠. 그러니까 시장은
그렇게 큰 발작이나 하락을 일으키지 않는 거죠. 예. 그러니까 1차 확산과 2차 확산은 다르다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보시면 이 지표들 보세요. 위험 선호도 관련 지표입니다. 예. 미 달러화 지수가 바이러스 2차 확산 때는 안정적이에요. 원달러 환율도 안정적이거든요, 지금. 시장 리스크가 발동되면 막 원달러 환율 튀잖아요. 팡 튀잖아요. 근데 지금 아니란 말이에요. 안정적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 고위험 채권들 스프레드 이제 늘어나거든요. 시장 리스크 발생하면. 예. 이게 이제 좀 신용도 안 좋은 기업들 이제 파산할 수 있고 그러니까. 근데 안정적이에요. 이게 낮은 게 안정적이거든요. 이게 이제 테드 스프레드라고 이제 은행 신용도라고 보시면 돼요. 은행. 은행 신용도도 안정적이에요. 자금 경색. 은행 신용도 낮아지면 자금 경색 발생하는데, 대출 내준 거 걷어들이려고 할 거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근데, 보세요. 지난 3월에 급증했지만 지금은 코로나 2차 확산이 좀 되고 해도 안정적이나요? 경제 지표가 보여주는 거예요. 금융 주요 지표가 2차 확산에도 불구하고 리스크하게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한국 CDS 프리미엄, 한국 도산 위험, 부도 위험, 요거 또 보시면 안정적이죠. 예. 그렇기 때문에 시장이 막 폭락이 나올 수도 있다. 이번에 다시 더블림이 나온다. 저는 그런 거, 예. 시장을 제대로 읽지 못하는 거죠. 그런 큰 그림을 읽는 거에 하에서 시장에서 뭐가 제일 주도하고 센지 종목을 골라내서 거기에 집중하는 거예요. 이제 시장은 안정적이에요. 예. 그래서 시장 분석에 크게 시간을 들일 필요도 없어요. 아셨죠? 예. 보세요. 위험 지표가 지금 이렇단 말이에요. 미중 갈등 막 지금 막 예? 어떻게 보면 굉장히 격화됐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제 시장에서 이제 주시장에서 큰 돈 버는 주식의 원리는요. 예. 이런 주도 업종의 장세가 펼쳐졌을 때 무엇이 대장주인지를 빠르게 캐치해가지고 거기에 투자해서 꾹 눌러 앉아 있는 거야. 강사장이 끝까지. 그러면 되게 단순하죠. 근데 그렇게 하면 진짜 슈퍼리치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이번 강세장에서 이번 역대급 바이오 장세에서 한번 같이 슈퍼리치가 한번 돼보죠. 예. 먹고 싶은 거 마음껏 먹을 수 있는 저의 그런 부자의 기준에 한번 도달을 해보자는 거죠. 예. 아셨죠? 네, 날씨가 좀 흐리고 아직까지 굉장히 습하네요. 꿉꿉하고. 그래도 가족과 친구분들과 친지분들과 좋은 시간들 계속 가져가시고요. 네, 저녁 시간 즐거운 시간 되십시오. 신 박사는 다음에 또 현명한 판단할 수 있도록 좋은 분석 내용을 가져오겠습니다. 네, 구독, 좋아요도 꼭 부탁드리도록 하고요. 처음 오신 분들은 과거 제 영상들 한번 꼭 보십시오. 그리고 나서 댓글을 달아주세요. 아셨죠? 네, 이 정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